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예, 오늘 전력공학 제7강 배울 차례입니다. 어떻게 6강까지 공부 잘 하고 오셨죠? 예, 이번 7강에서 배울 내용은 정적 용량과 단거리 송전선로에서 잘 나오는 계산 문제들을 가져왔습니다. 예, 어떻게 저번 주에 저번 강의에 인덕턴스 배웠죠? 인덕턴스도 문제에서 공식을 찾아라, 이런 문제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정적 용량도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공식을 찾아내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적 용량에는 단도체와 다도체가 있는데 요거 두 개 구분을 잘 해놓으셔가지고 그냥 요 공식만 찾아낼 줄 알면 많은 문제를 맞힐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적 용량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정적 용량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단도체와 다도체 정적 용량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네, 그래서 단도체 정적 용량은 로그 그 전선의 단면적 분의 선간 거리. 그러니까 단도체니까 이렇게 하나로 된 도체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선간 거리가 D고요. 이 전선의 반지름이 R입니다. 그래서 로그 R분의 D 분의 0.02413. 네, 이렇게 해서 킬로메타당 마이크로 파라드 그 정적 용량, 단도체 정적 용량을 이렇게 나타내고요. 다도체 정적 용량은 로그 소도체 수, 그러니까 요 도체가 단도체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도체가 요거 하나면 다도체는 뭐 3개 이상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거를 다도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정적 용량을 구하는 공식은 로그 10에 요 n 소도체 수, 요게 4개면 요 n에 4 들어가는 거고요. 요게 뭐 5개면 요 n에 5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게 도체가 4개였을 때 4 루트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 루트 안에 여기에 4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요거 공학용 계산기 보면은 x의 루트 이렇게 돼 있는 버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계산할 일은 그렇게 많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공식만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R도 똑같이 소도체의 반지름, S는 소도체들 간의 간격, 그리고 N 소도체 수라고 했고요. 마이너스 1승을 해주고 루트를 씌워서 분의 등가 선간거리. 여기는 그냥 선간거리죠. 단도체이기 때문에 선간거리밖에 없을 겁니다. 등가 선간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3개 이상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와 여기의 거리, 여기와 여기의 거리, 여기와 여기의 거리를 총해서 평균 거리가 아닌 역학적인 거리라고 했습니다. 요거 나타내는 거는 뭐 요렇게 나타낸다고 했죠. 자, 이렇게 해서 다도체 정적 용량 구하는 공식, 그 다음에 단도체 정적 용량 구하는 공식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송전선로의 각 상전압이 평형되어 있을 때 3상 1회선이랍니다. 1회선은 단도체죠. 단도체의 송전선의 작용 정적 용량을 옳게 나타낸 것은 좀 전에 단도체의 정적 용량 로그 10의 R분의 D분의 0.02413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를 찾으면 됩니다. 답이 1번입니다. 어때요? 이런 문제는 뭐 계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그냥 찾는 겁니다. 이런 문제 틀리고 가실 건가요? 이런 문제 꼭 맞춰야겠죠. 그래서 인덕턴스, 그 다도체 인덕턴스, 단도체 인덕턴스, 그 다음에 다도체 정적 용량, 단도체 정적 용량, 이 공식은 암기해 두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가보겠습니다. 단거리 송전선로에서 계산 문제로 잘 나오는 그런 공식들을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씩 설명드리면 전압 강화, 이게 뭐냐면 100V를 발전을 해서 쭉 보냅니다. 근데 내가 받는 전압이 80V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발전돼서 오면서 몇 볼트가 떨어진 거죠? 20V, 전압 20V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 떨어진 전압을 전압 강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공식은 루트 3, 3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트 3 곱하기 수전단 전류, 내가 받는 전류, 발전을 해서 내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받았을 때 이때 여기서의 전류를 수전단 전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저항 코사인 세타 곱하기 리액턴스 사인 세타로 이렇게 구해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냐면
수전단 전압. 여기서 내가 받은 전압이에요. 아까 전에 100V, 80V로 예를 들었을 때 100V 전압을 만들어서 보냈는데 내가 80V밖에 받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때 이 80V가 수전단 전압이 되는 겁니다. 네. 분의 요 전력. 네, 전력입니다. 유효 전력이겠죠? 그러니까 이 공식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 P가 루트 3 VI 코사인 세타죠. 그런데 여기에 V로 나눠주면 얘랑 이렇게 나눠지고 코사인 세타는 이 안으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럼 얘가 R 코사인 세타가 되고 얘는 탄젠트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예요. 예. 그래서 X 탄젠트 세타. 어쨌든 얘가 앞으로 들어가면 이 코사인이 이 안으로 들어가면 루트 3 I만 남죠. 예. 얘만 남습니다. 그래서 얘랑 공식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얘를 이용해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많으니까 요 뒤에 거는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암기만 해 두시고요. 예, 요 앞에 있는 거 신경 써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가면 요렇게 유도도 가능하게 되실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전압 강하율은 비율을 나타내는 거죠. 비율. 그래서 내가 받는 전압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보내주는 전압이 뭐 1000V고 1000V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받는 전압이 1V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받는 전압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이 내가 받는 전압 분의 떨어진 전압 강하 곱하기 100을 하면 전압 강하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제가 처음에 전압 강하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발전돼서 그 보내주는 전압, 송전 전압이라고 합니다. 얘를 송전 전압에서 내가 받은 전압, 수전단 전압을 뺀 게 전압 강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공식을 더 많이 사용하니까 이 공식을 더 신경 써서 암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전압 강하율이라는 거. 자, 그리고 전압 변동률은 뭐냐면 무부하 수전단 전압. 그러니까 부하가 없을 때 수전단 전압 빼기 부하가 있을 때 수전단 전압 나누기 수전단 전압입니다. 부하가 있을 때 수전단 전압이에요. 그래서 부하가 없을 때랑 부하가 없을 때 전압하고 부하가 있을 때 전압의 비율은 어떻게 되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게 전압 변동률이고요. 우선 수전단 전력. 내가 받는 전력입니다. 자, 전력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내가 받은 전력이 뭐 10W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준 전력은 15W라고 합시다. 그럼 중간에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도중에 5W가 어디로 날아가 버렸다는 거죠. 손실로 날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못 받았으니까 손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전단 전력은 내가 받은 전력, 요 10W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루트 3 수전단 전압 곱하기 이거 수전단 전류입니다. 수전단 전류 곱하기에 코사인 세타 역률이죠. 역률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자, 송전단 전력 보내줄 때 전력은 수전단 전력 더하기 이 손실을 더해주면 이 보내줄 때 전력 송전단 전력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수전단 전력이잖아요. 수전단 전력에서 손실 이 5W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손실 전력을 더해주면 송전단 전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실은 어떻게 나타내냐면 I 제곱에 그 저항을 곱한 다음에 3배를 한 게 3상의 전력 손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좀 더 디테일하게 조금 나타내 보면 요 I 루트 3 V 코사인 세타분의 P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요 P가 루트 3 VI 코사인 세타잖아요. 여기다가 루트 3 V 코사인 세타를 나눠주면 얘 없어지고 V 없어지고 코사인 없어져서 I만 남잖아요. 그래서 얘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루트 3 V 코사인 세타분의 P의 제곱을 한 거와 같습니다. 자, 얘는 또 어떻게 또 정리가 되냐면, 자, 각각 다 제곱을 해주면 얘가 3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V의 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P의 제곱 R이 돼요. 근데 요 R 어떻게 나타내어지죠? R은 고유저항 곱하기 그 면적분의 길이로 나타내어집니다. 그래서 요 R 대신 고유저항 곱하기 길이에다가 요 면적을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전력 손실 공식은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 우선 중요한 전력 손실 공식은
얘입니다. 예, 여기까지 지금 암기하기가 좀 힘들다 하시는 분은 얘만 우선 암기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예, 문제를 얘로 많이 풀어보시면 여기까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문제 어떻게 나오나 한번 풀어볼까요? 전압 강하율이 10%인 단거리 배전선로가 있다. 송전단의 전압, 그러니까 보내주는 전압이에요. 보내주는 전압. 이 100V일 때 수전단 전압은 약 몇 볼트인가? 근데 받는 전압을 구하란 얘기죠. 그러니까 100V를 보내줬는데 이때 전압 강하율이 10%라면 내가 받는 전압은 몇 볼트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우선 전압 강하율에 대한 공식. 예, 수전단 전압분의 송전단 마이너스 수전단 전압 곱하기 100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여기서 이 수전단 VR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선 VR, 우선 얘를 넘겨볼까요? 곱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100분의 전압 강하율은 VR분의 VS 마이너스 VR이 되겠네요. 그죠? 여기서 VR, 얘를 또 넘겨볼까요? 넘기면 나눠진 형태이기 때문에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100분의 전압 강하율 곱하기 VR, 은 VS 마이너스 VR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얘 한번 넘겨볼까요? 이렇게 넘겨보면 100분의 전압 강하율 곱하기 VR 플러스 VR이 되겠네요. 그죠? 얘가 송전단 전압 VS랍니다. 그럼 얘랑 VR이 같으니까 VR로 묶어도 되겠죠? 그래서 VR로 묶으면 100분의 전압 강하율 플러스 1은 VS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 얘만 넘기면 VR만 남으니까 VR로 식을 정리가 된 거겠죠? 그럼 얘를 이렇게 넘기면 수전단 전압 VR은 곱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나눠주면 됩니다. 100분의 전압 강하율 플러스 1 가로 분의 VS로 식이 정리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자, 전압 강하율 10% 여기다가 10% 넣고 그러면 요 밑에다 쓸게요. 100분의 전압 강하율 10% 플러스 1 분의 송전단 전압 100%, 100V죠. 그래서 여기다 100을 이렇게 써 놓고 이게 계산이 어려우시면 그냥 공학용 계산기에다 넣으시면 됩니다. 저랑 같이 계산 한번 해보실까요? 자, 분수 100분의 나누기 얘가 보내준 전압이죠. 송전단 전압입니다. 나누기 또 분수 10 전압 강하율이죠. 나누기 100 플러스 1는 90.9 나오네요. 90.9V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전압이 90.9V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문제에서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90.9 반올림에서 91V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전압 강하율 주고 보내주는 전압, 송전단 전압을 준 후에 수전단 전압을 구해라. 이런 문제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이거 꼭 암기해 두시고요. 이 공식을 수전단 전압으로 정리를 한 그런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면 요거 암기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거네요. 요겁니다.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자, 이 전압 강하율 공식에서 수전단 전압으로 식을 정리를 하면 100분의 전압 강하율 플러스 1분의 송전단 전압, 단위는 볼트겠죠. 이게 이 공식을 이용해서 얘를 정리하기 힘드시다면 그냥 요렇게 암기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제가 많이 나와서 그래요. 자, 그러면 요거 알고 다음 문제 한번 또 볼까요? 자, 송전선의 전압 변동률 나왔습니다. 전압 변동률을 나타내는 식 VR2 분의 VR1 마이너스 VR2 곱하기 100V에서 이 VR 얘는 무엇을 뜻하는가? 이 문제 의외로 많이 나와요. 우선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전압 변동률 공식은 무부하 수전단 전압에 우리가 지금 받는 전압, 부하 걸렸을 때 받는 전압, 그 수전단 전압을 뺀 값에 그냥 우리가 받는 수전단 전압을 나누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물어본 건 얘를 물어본 겁니다. 얘 무부하 수전단 전압이죠. 그래서 VR1은 무부하 수전단 전압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이 식 역시 전압 변동률 공식을 알고 있어야 해결이 가능한 문제죠.
그래서 전압 변동률에 관련된 문제는 이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요거 꼭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3상 3선식 송전선에서 1선의 저항이 15옴, 리액턴스는 20옴이고 수전단의 선간 전압은 30kV, 부하 역률은 0.8인 경우 전압 강하율을 10%라 하면 이 송전선로로는 몇 킬로와트까지 수전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전력이죠. 예, 몇 킬로와트. 그러면 얘를 구하란 얘기입니다. 그죠? 좀 전에 우리 전압 강하 공식 배울 때 루트 3 예, 수전단 전류 곱하기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리액턴스 사인 세타는 예, 수전단 전압 분의 전력 곱하기 R 곱하기 X 리액턴스 곱하기 탄젠트 세타 이렇게 구해진다고 배웠죠.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게 이 P입니다. P. 그러면 이 P를 중심으로 해서 이 P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해 보면 얘 곱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분의 전압 강하 2가 됩니다. 그리고 또 얘를 나눠진 형태이기 때문에 넘기면 예, 곱해줘야겠죠. 곱하기 예, 수전단 전압이 됩니다. 얘가 전력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저항 줬죠. 예, 그리고 리액턴스 줬습니다. 그리고 탄젠트 세타, 세타 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부하 역률, 코사인 세타가 0.8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 세타 값을 구하면 아크 코사인 0.8을 하면 요 세타가 구해집니다. 예, 그래서 요 세타는 아크 코사인 0.8입니다. 예. 그리고 요 수전단 선간 전압, 이게 수전단 전압이에요. 수전단 전압 줬죠. 다 줬는데 얘를 모르네요. 그죠? 전압 강하. 자, 전압 강하율 공식에 보면 수전단 전압분의 송전단 마이너스 수전단 곱하기 100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송전단 마이너스 수전단 전압이 전압 강하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요 수전단 전압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식에서 송전단 전압만 알면 요 수전단 전압, 우리가 구한 송전단 전압에서 수전단 전압을 빼면 전압 강하를 알 수 있겠죠. 자, 문제에서 전압 강하율을 줬습니다. 예, 10% 줬죠. 그래서 이 10%를 대입해서 이 공식을 사용해서 우리 송전단 전압을 한번 구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예, 전압 강하율은 예, 수전단 분의 송전단 마이너스 수전단 곱하기 100이잖아요. 그러면 예, 송전단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해 볼까요? 그럼 예, 넘어가야겠죠. 그러면 강하율 곱하기 VR이 되겠고요. 얘 넘어가면 나눠줘야겠죠. 100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얘도 넘어가면 빼기 수전단이기 때문에 더하기 수전단이 되겠네요. 그죠? 얘가 예, 송전단 전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서를 가지고 여기다 대입해서 송전단 전압을 구해볼까요? 전압 강하율 10%. 10 곱하기 예, 수전단 선간 전압 30kV이기 때문에 얘를 기본 단위 볼트로 나타내면 30 곱하기 10의 3승이 되겠죠. 예, 그래서 30 곱하기 10의 3승 나누기 100 더하기 30 곱하기 10의 3승. 얘 계산기 한번 때려볼까요? 분수 10 곱하기 30 곱하기 10의 3승 나누기 100 더하기 30 곱하기 10의 3승은 예, 33,000 나오네요. 그죠? 33,000V. 얘가 뭐라고요? 송전단 전압이라고 했습니다. 얘가 송전단 전압. 자, 그럼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자, 송전단 전압이 33,000V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전압 강하, 송전단 전압에 수전단 전압을 빼라고 했죠. 그러면 33,000V에 예, 수전단 전압 예, 30,000V 30,000V를 빼면 전압 강하는 3,000V가 되겠네요. 그럼 얘가 3,000V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 식에다가 대입해서 한번 식을 정리해 볼까요? 자, 전력 P는 우선 전압 강하 3,000V라고 했죠. 3,000V 곱하기 수전단 전압 네, 30 곱하기 10의 3승이라고 했습니다. 나누기 저항
15옴이라고 했죠. 15옴 플러스 리액턴스 20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옴 곱하기 탄젠트 세타. 우선 탄젠트 넣어주고요. 가로하고 탄젠트 세타 값 좀 전에 말씀드렸죠. 아크 코사인 0.8입니다. 그냥 여기다 가로 넣고 아크 코사인 0.8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가로 닫고 요 큰 가로 하나 더 닫으면 얘를 계산하면 전력을 구할 수가 있어요. 예, 계산기 한번 때려볼까요? 자, 분수 3000 곱하기 30 곱하기 10의 3승 나누기 저항 15 더하기 리액턴스 20 곱하기 탄젠트 세타 해야죠. 세타가 아크 코사인 여기 있어요. 아크 코사인 노란색이니까 시프트 누르고 아크 코사인 0.8 해서 가로를 두 번 닫아 주시면 300만이죠. 300만 306개 단위는 와트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킬로와트, 문제에서 킬로와트로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공 3개 지우고 하나 둘 셋 단위에 킬로와트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3000킬로와트가 되겠네요. 문제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네, 여기 3000킬로와트가 나왔죠? 예, 얘가 3000킬로와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력공학 제7강 정정 용량을 배워봤고요. 정정 용량은 여러분 공식만 암기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단거리 송전선로에서의 잘 나오는 계산 문제들에 관련된 공식 알아봤습니다. 특히 전압 강하, 전압 강하율,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 이 세 개는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수전단 전력과 송전단 전력도 배워봤죠. 송전단 전력은 수전단 전력에 전력 손실을 더해주면 수전단 전력이 나온다는 거. 예. 그리고 제가 오늘 풀어드린 이 계산 문제는 혼자서 해보셔야 됩니다. 예, 혼자서 해보시고 이해가 안 돼 하시는 부분은 네이버 카페 전치부에 올려주세요. 이런 계산 문제를 한 2문제에서 3문제 풀어주셔야 전력공학에서 한 14개, 한 15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전력공학 제7강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8강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